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 법을 가지고 이제 고장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제일 먼저 기준 용량하고 이제 기준 전압을 갖다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법을 가지고 고장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변압기가 있더라도, 즉 선로 전압이 달라지더라도, 구간별 전압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권수비 환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 임피던스를 이제 고장점이 여기라고 해요. 그럼 요 임피던스를 갖다가 퍼센트 값이니까 이걸 다 그냥 바로 더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이걸 다 더해도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각 설비에 적혀진 요 명판은 이렇게 쓰여 있고, 요 명판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봐요. 요 명판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봐요. 자, 그럴 때 각 전력 설비의 기준 임피던스는 다 같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모든 전력 설비는 뭐냐면 용량과 뭐예요? 자기의 전격 용량과 자기의 전격 전압 기준으로 뭐냐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물어보면 그 기준 임피던스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어때야 돼요? 각각 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그죠? 제각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용량도 제각기고 전격도 다 제각이잖아요. 전격 전압도 다 제각기니까 당연히 그걸로부터 나오는 기준 임피던스는 당연히 제각기여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얘가 15%라는 것은 기준 임피던스는 얘 기준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임피던스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렇죠. 한번 식 한번 세워보세요. 자, 기준 임피던스 어떻게 구한다고요? 익숙해주세요. PB에다가 VB에 자승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13.8kV 제곱이 되고, 여기는 분모에는 12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단위는 바로 오hm 된다고 그랬어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 자, MVA. 익숙하지 않으신 분, 여기 MVA이고, 여기는 뭐예요? 킬로볼트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요게 기준이라는 거죠. 15%에 대한 기준이. 이거 기준으로 15%라는 이야기죠. 이건 분모죠. 그죠? 자, 얘는요. 얘는 이 13.2kV, 용량은 요거 기준으로 얘가 10%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이측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또 이측에서 봤으면 138kV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측에서는 뭐냐면 ZB가 얼마가 되냐면, 자, 13.2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100mV, 요거 되는 거죠. 당연히 이 값과 이 값은 차이가 나겠죠. 그거에 또 10%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5%하고 여기 10%를 갖다 둘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연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다 합성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합성을 해야 되는데 바로 더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 분모를, 그 기준 임피던스를 획일화 시켜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예를 들어 리오롬이 예를 들어서 2롬이라고 해요. 얘는 리오롬이 여기도 똑같이 2롬이라고 해요. 그럼 근데 여기는 기준은 뭐냐면 15옴이었어. 그리고 여기는 기준이 뭐냐면 25옴이었어. 자, 그러면 여기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10%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5%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일이라도 기준이 지금 다르니까, 여기는 10%고 5%인데 이 둘이 더해서 15%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기준을 맞춰줘야 돼. 20이면 20, 아니면 10이면 10 이렇게 획일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죠. 더해주든 빼주든 나눠주든 곱하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기준 임피던스를 동일하게 해주는, 그죠? 분모를 획일화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더하거나 합성을 하기 전에 뭐 집계는 각각 설비별로 이렇게 집계는 하겠지만, 이렇게 집계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집계는 각 설비별로 이렇게 집계는 했겠지만, 이제 고장 계산자가 이제 고장 계산을 수행한다 그러면 요걸 갖다 합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합성할 때는 뭐예요? 기준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합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준 임피던스를 갖다 획일화시키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결국 뭐를 맞춰주면 되냐면, 결국 용량하고 전압에 대한 기준만 획일화 시켜준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거 두 개에 의해서 뭐냐면 I하고 Z는 결정이 되니까 결국 얘도 획일화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용량하고 전압에 대한 기준을 갖다가 획일화를 시킬 것이에요. 용량과 뭐예요? 전압에 대한 기준. 자, 그래서 각각 용량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각각 용량이 다를 건데 용량에 대한 기준도 하나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그쵸.
전압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기준도 우리가 획일화 시켜주면 결국 누가 획일화 된 거나 똑같아요. 얘가 획일화 된다 그러면 얘나 얘도 획일화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임피던스를 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오늘 시간 주제 기준 용량과 뭐예요? 기준 전압을 정해야 된다. 자, 뭘로 계산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가지고 고장 계산할 때는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곤수비 환산을 안 해서 좋았는데 요걸 맞춰주지 않으면 그렇죠. 계산 잘못한 것이 되는 거죠. 곤수비 환산을 안 해도 돼. 그지만 뭐예요?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 왜냐면 퍼센트이기 때문에 서로 이 분모가 달라버리면 뭐예요? 이 절대량의 퍼센트 값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남죠. 그러면 어떻게 기준 용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준 전압을 잡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용량이 고장 계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기준 용량을 어떻게 잡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 용량을 잡을 때 아무렇게나 잡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잡는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획일화가 중요하다. 기준 임피던스, 즉 기준 임피던스 분모만 동일하게 해놓는다면 그 계산 결과는 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용량도 그렇고 전압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다음에 이야기해보고 이제 용량에 대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는 이제 100MV 기준으로 한번 고장 계산을 해보고요. 한 번은 이제 50MV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자기 기준으로 용량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리얼 임피던스가 얼마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기준 임피던스부터 한번 구해보죠. 기준 임피던스는 자기 거니까 자기 기준으로 한번 보죠. 이거잖아요. 100MVA에 10kV에 1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2차측 기준이에요. 2차측 기준으로.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자, 100이죠. 그러니까 1옴이죠. 1옴이 여기에 이제 기준 임피던스니까 여기에 자기 자신의 임피던스는 이거의 10%잖아요. 이게 0.1 하면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0.1 해주면 0.1옴이 되는 거죠. 이 임피던스는 리얼 임피던스 0.1옴인 거예요. 0.1옴은 변함이 없죠. 이걸 갖다 퍼센트로 표현했을 때 이제 분모를 바꾸면 퍼센트 표현이 바뀔 뿐이죠. 근데 기준 용량을 갖다가 고장 계산 기준 용량을 만나면 자기랑 용량이 같은 걸로 해서 그러면 그냥 동일하게 여기 10%라고 말해야 되겠죠. 1옴이 바뀌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이제 여기는 1옴이 될 거니까 1옴에 0.1옴은 10%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준 용량만 한번 바꿔본 거죠. 고장 계산할 때 이제 50MV로 바꿔본 거예요. 얘가 0.1옴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리얼 값이니까 이거 절대 값이니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당연히 이게 기준 용량을 바꿔버리면 그렇죠. 기준 임피던스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준 임피던스는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그렇죠. 50MV니까 50에 여기가 2차측 기준으로요. 10kV니까 10의 제곱 이렇게 되죠. 100에서 5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2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임피던스가 1옴에서 2옴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었던 것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0.1옴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2옴 기준으로 0.1옴은 몇 %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퍼센트로 굳이 표현하면 5%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퍼센트만 5%로 바뀌는 거예요. 10%가 5%로 바뀐 거예요. 그죠? 자기 절대값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기준을 바꿨더니 이게 바뀌었더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고장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고장 계산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이렇게 쓴다겠죠. 식을 한번 써보면 자, 여기는 저 PU값으로 썼죠. 자, 1에 0.1 그죠? 여기가 자, 이렇게 써도 돼요. 100에 10% 이렇게 써도 돼요. 곱하기 여기다가 IB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기준 전류를 써주면 되죠. 여기 기준 전류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용량이 요거 기준이니까 요거에서 뭐냐면 10kV 하니까 여기에 기준 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삼상 단락전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5%로 줄었잖아요. 5%로 줄었죠. 그죠? 5%로 줄었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제가 P로 쓰고 있어요. 근데 기준 전류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기준 전류도 바뀌어야 되죠. 100MV 기준이 아니라 50MV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50MV 기준이고 전압은 지금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놔둬놓고 계산하면 어때요? 그렇죠. 예, 고장 계산 결과가 똑같아요. 즉 뭐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값이 여기가 단락비잖아요. 여기가 단락비가 얼마가 돼요? 여기가 10이잖아요. 기준 전류의 10배고 여기는 뭐 얼마예요? 기준 전류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기준 전류의 20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10배고 20배인데 기준 전류 자체가 여기는 2분의 1로 줄었잖아요. 2분의 1로 줄었잖아요. 여기서 뭐 50MV고 이건 100MV니까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가 결국은 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 용량을 어떤 것으로 잡든지 상관이 없다. 자, 고장 계산을 하기에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는 대개 남들이 많이 쓰는 기준 용량으로 계산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도 100MVA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고장 계산 값을 제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장 계산 연습을 할 때 기준 용량 그냥 100MVA로 놓고 계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고장 계산의 결과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용량 환산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환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 환산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100MV 자기 기준하고 얘가 영상 같으니까 이거는 환산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고장 계산 절차가 한번 주니까 자, 그런 면에서 유리하니까 이제 그 제시된 값 중에서 이제 하나로 이제 잡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100MV로 그냥 연습을 하세요. 자, 환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요. 10%잖아요. 원래 자기가 10%였는데 용량이 바뀌었잖아요. 기준 용량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원래 자기 거의 퍼센트에다가 기준 용량을 갖다 위에 써주면 되고 자기 용량을 갖다 아래에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용량이 다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다가 식을 써놨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이 정도만 참조해서 지금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자고요? 자, 기준 용량을 어떤 걸 잡든지 고장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 전압도 아무렇게나 잡아도 상관이 없냐? 네, 마찬가지로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기준 임피던스만 획일화시킨다면 그 계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기준 전압도 한번 바꿔봐요. 용량은 똑같이 이렇게 같은 기준 용량은 같이 두고 기준 전압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기준 전압을 10kV로 여기 잡아볼게요. 이제 2차 측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1차 측 기준 전압은 요 전압비가 10배가 높으니까 여기 100kV가 되겠죠. 여기에 기준 전압은 100kV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기준 전압은 이제 이 구간은 이제 10kV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격 그대로 뭐냐면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을 그냥 삼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경우는 바꿀 필요가 없죠. 계산만 복잡해지니까. 자, 여기는 이제 한번 바꿔본 거예요. 20kV로 바꿔본 거예요. 기준 전압을. 여기 솔로의 기준 전압 20kV로 바꿔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된 거 이쪽은? 그쵸? 200kV가 되겠죠. 여기 전압비가 10배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전압비가 이제 10이니까, 전압비가 10이니까 10배가 더 커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200kV가 이쪽 솔로의 이제 기준 전압이 되겠죠. 일부러 한번 바꿔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고장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20kV, 이제 20kV로 이제 전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0.15ohm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뭐냐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10%가 아니라 다른 퍼센트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그 환산 과정을 우리가 첫 페이지에다가 이제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결론을 갖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기 거 10%잖아요. 그래서 용량에 대한 환산은 용량은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 자기 용량이 이렇게 오면 되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거랑 같으니까, 분자분모 같으니까 쓸 필요가 없죠. 여기가 이제 같아요. 사실은 100이잖아요. 그죠? 자, 곱하기 이제 전압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게 이제 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B가 아래로 오면 되고, V셀프가 분자로 가면 돼요. 이렇게 바뀌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제곱이 오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을 20kV로 잡은 거죠. 기준을 20kV로 잡고 용량은 이제 같으니까 그거 상관없고요. 전압이 원래 자기 거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분모가 지금 더 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10%가 그 2.5% 됐다는 것은 분모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즉 기준 임피던스가 더 커지니까 2.5%로 4분의 1로 준 거잖아요. 그죠? 이 리얼이 준 게 아니라 기준 임피던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뀐 거지. 그래서 실제 어떤 임피던스 변화가 아닌 것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고장 계산에 영향을 또 미치느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죠? 1에 0.1, 여기는 이제 P로 써놓은 거죠. 원래 이제 100에 10%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기준 전류가 되죠. 기준 전류는 100MV 기준, 그 다음에 10kV 기준이니까 10kV에 100MV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 앞에 결과는 이제 당연히 같은 결과죠. 자, 여기는 기준 전압을 바꿔본 거예요. 바꿔보면 당연히 지금 이 부분이요. 기준 전류도 바뀌었겠죠. 10kV가 아니라 얼마로요? 기준 전압도 10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10이었잖아요. 여기는 20kV로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자기는 10인데, 자기는 10kV인데, 지금 기준은 20kV 잡아놨기 때문에, 분모가 뭐예요? 자기는 10인데, 여기 기준이 20이잖아요. 그럼 얼마로 바뀐 거예요? 여기 PU로 따지면 0.5 PU로 바뀐 거죠. 50%로 준 거죠. 그죠? 기준이. 여기서 그러니까 전압이 0.5가 돼. 1이던 게 0.5가 된 거죠. 여기는 뭐냐면 자기잖아요. 10kV에서 10kV가 된 거니까 1PU가 된 거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0.5PU가 되는 거죠. 그죠? 20kV 기준 잡으니까 자기 전압은 어떻게 돼요? 자기 전격은 0.5PU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가 2.5가 들어가면 되죠. 2.5%가 여기 들어가면 고장 계산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을 갖다 잡는 것은 고장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 기준 전압과 기준 용량을 갖다 아무렇게나 잡아도 되는데, 그러면 그 퍼센트 값은 다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산은 어떤 식으로 환산이 되는지를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은 이제 어떻게 환산이 되느냐 하면은, 자, 요렇게 환산이 된다. 원래 이제 새로운 값, 새로운 기준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새로운 값에 대한 환산은 원래 자기 값, 원래 올드 값은 원래 자기 값이에요. 그 다음 용량이 바뀐다. 우리가 기준 용량하고 기준 전압을 바꿀 거니까, 용량에 대한 기준과 이제 전압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재환산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용량은 비례한 쪽으로 환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은 반비례하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곱이 붙는다. 요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요 식을 갖다가 어떻게 나온 식이냐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또 원론적으로 또 유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새로운 값과 이제 올드 값과 이제 비교하면 되죠. 이제 기준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정의식 써놨잖아요. 요런 정의식이 있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세 번째 정의식이죠. 10V의 자승에 P의 Z 요런 식이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올드 값과 뉴 값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분자분모에 써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여기 P는 이제 자기 용량, 그 다음에 자기 전압, 그러니까 자기 전격이란 이야기죠. 자기 기기 전격이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자는 새롭게 잡은 용량과 전압의 기준을 갖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요 식이 나와요. 그죠? 요 식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드만 이리 넘어가면 되잖아요. 올드만 여기 넘어가는 식이잖아요. 요 식이. 그 다음에 용량은 분자에 이게 새롭게 잡은 기준 용량이 되고, 여기가 이제 원래 자기 전격이죠. 그 다음 전압에 대한 것은 바뀌었죠. 분자 분모가 바뀌었죠. 기준이 이제 반대로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여기 식에서도 보면 전압과 용량이 뭐냐면 서로 이제 반대 위치에 있잖아요. 얘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의 비례한 값으로 나타나고, 얘는 뭐냐면 반비례한 값으로 나타나니까 여기 위치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압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요 식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결국 쓰여질 거니까, 결국 이 식이 쓰여질 거니까 요거 몇 번만 써보면, 여러분 몇 번만 써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고, 앞으로 저하고 이걸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장 계산할 때 아주 다양한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요 개념만 한번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서는 뭐 사실 뭐 어려울 게 별로 없죠. 이게 늘 뭐냐면 식도 뭐 요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다 외우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 어떤 식을 쓸 거냐 맨날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는데, 요 개념만 한번 알고 나면 뭐 몇 가지 필요한 식이 별로 없는 거죠. 기준만 한번 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요 식으로 환산만 잘 시켜주면 되니까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 요것들을 새롭게 이제 우리가 기준 용량과 기준 전압을 정해서 한번 환산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집계를 하고, 그 다음 고장 계산을 하는 것으로 다음 시간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